너 미쳤니? 나 엿먹이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내가 웬일로 네가 내 말에 순순한가 했다. 불려우 같은 것.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공무원 월급 많잖아요. 어머님이 사고 친 거 어머님이 해결하세요. 처음부터 우리 집 돈으로 그거 해결할 도둑신보였던 거 모를 것 같아요. 너는 네 부모가 시어른한테 이렇게 하라고 배웠냐? 하긴 무식하고 냄새나는 집구석 딸이 뭘 배웠겠어? 너 그거 아니? 너한테도 사실 네 부모님한테 나던 똥냄새 난다. 아, 그래요? 근데 어머님도 그거 아세요? 어머님한테도 그 썩어 빠진 양심 때문에 입에서 쓰레기 썩은 냄새 난다는 거. 사람 무시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세상 똑바로 사세요. 네가 아주 배는 게 없구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 돼지 농장에서 고생해서 하나뿐인 외동딸을 키워 사위와 결혼시켰지만 딸과 사위의 사돈댁과의 차별 대우에 서러워 눈물을 흘리는 심수자 할머니의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심수자 할머니는 평생 제주도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가난했지만 장녀였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대신 집안일을 돕고 동생들을 돌보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의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금세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로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며 사랑을 키워가던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하며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들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두 사람은 자그마한 돼지 농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돼지 농장은 힘든 일이었지만 그만큼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심수자 할머니와 그녀의 남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농장을 키웠습니다. 돼지 농장은 점점 번창했고 그 와중에 딸 김연지 씨가 태어났습니다. 심수자 할머니는 딸을 애지중지 키우며 그녀에게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김연지 씨는 공부에 열중하며 좋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장학금을 받아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김연지 씨는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낯설고 힘들었지만 김연지 씨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많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성장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김연지 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경력을 쌓아갔고 회사에서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김연지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고 그녀에게 애정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연지 씨는 처음에는 그의 접근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끊임없이 김연지 씨를 배려하고 그녀의 꿈과 목표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의 노력과 진심에 감동한 김연지 씨는 결국 그와 정식으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남자는 김연지 씨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김연지 씨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김연지 씨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두 분 다 공무원이셨습니다. 김연지 씨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시부모님은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지만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그녀의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주도에서 축산업을 하세요. 김연지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축산업을 하시는 거니? 혹시 돼지 키우는 그런 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돼지를 키우세요. 김연지 씨가 대답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표정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대충 얼버무리며 아, 그래 고생이 많으시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시아버지를 보니 시아버지는 김연지 씨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연지 씨는 시부모님이 자신의 부모님 직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공무원이니 비슷한 배경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연지 씨는 어쩔 수 없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김연지 씨의 손을 잡으며 우리 부모님은 조건 같은 거 보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어색하게 웃으며 그래, 오해하지 마라. 우린 그냥 주변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놀란 거야.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게 아니다. 맞죠, 여보? 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연지 씨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얼마 후 심수자 할머니 부부도 상견례를 위해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할머니 부부는 농장일로 바빴지만 상견례를 위해 최대한 깔끔하고 세련된 옷으로 골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촌스러움이 묻어났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살짝 굳으셨습니다. 상견례를 별탈업이 마치고 김연지 씨는 5개월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의 냉대와 무시를 견뎌야 했고 남편과의 갈등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연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수자 할머니처럼 강인한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김연지 씨는 시부모님께 잘해드려 점수도 따고 예쁨도 받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김연지 씨를 시댁으로 호출해 자신이 해야 할 집안일을 하나둘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직장을 다니던 김연지 씨는 야근을 하는 날이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온다고? 너는 어쩜 시어머니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애가 매정하니? 넌 돼지 키우는 농장에서 자랐으니 우리 애랑 다르게 체력 하나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깟 야근 때문에 힘들다고? 김연지 씨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농장에서 자라진 않았어요. 부모님 일터가 농장이지 저는 그냥 평범하게 컸는걸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요. 정 그러시면 남편이라도 가라고 할까요? 뭐? 너 우리 아들한테 떠넘기겠다는 거니? 됐다. 내가 팔이 부러져도 알아서 할 테니. 끊자. 김연지 씨는 어이없어 대답했습니다. 이런 말 참 죄송하지만 집안일 한다고 팔이 부러질 일이 없잖아요. 김연지 씨는 대놓고 억지를 부리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쁨 받고 싶어서 잘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만만한 사람이 된 것 같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김연지 씨는 남편에게 말을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댁 집안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 김연지 씨 일이라면 깜빡 죽었던 남편이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서운한 얼굴빛을 보였습니다. 자기, 혹시 내가 시댁 집안일 하기 싫다고 해서 기분 상했어? 아니 그래도 그동안 자기가 우리 부모님이랑 잘 지내려고 노력해줬는데 이젠 싫다는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좀 그러네. 이젠 자기가 노력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 자기야, 나 정말 자기 부모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 그런데 특히 어머님은 집안일을 시켜도 나랑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않잖아. 그야 우리 엄마가 원래 좀 낯을 가리고 사귈 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 자기처럼 살갑지도 않고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을 잘 못하셔. 김연지 씨는 저렇게까지 말하는 남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3달만 노력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말과 다른 시어머니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여동생이신 이모님이 조카와 조카 며느리 될 여자를 데리고 시댁으로 온 날이었습니다. 언니, 내가 우리 며느리 데려왔어. 어머, 잘했다. 그때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나? 반가워요. 내가 진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네요. 요즘은 학교 선생님이 신부감 1등이라는데 실제로 보니까 왜 1등인지 알겠네. 시어머니는 연신 조카 며느리가 될 여자를 마치 자기 며느리처럼 챙기고 칭찬했습니다. 김연지 씨는 더 들으라고 하는 소리로 느껴졌습니다. 정작 며느리인 김연지 씨에게는 예. 가서 커피 좀 내와라. 과일도 좀 깎고 네가 알아서 좀 챙겨와라. 라며 짜증을 내셨습니다. 김연지 씨는 주방에서 다과상을 준비하며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잔뜩 상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려는 그때 시어머니는 김연지 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니네 친정은 농장하면서 어째 집에 한 번을 뭘 보내지를 않니? 난 또 네가 시집 오면 돼지고기 내 돈으로 사 먹을 일은 없겠구나 했는데 네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니네 부모님이 눈치가 없는 건지 꼭 이런 말을 내 입으로 하게 하니? 김연지 씨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시어머니에게 정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잘 지내봐야겠다는 생각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 사위가 물어보았습니다. 제주도 농장에선 돼지를 몇 마리 키우시나? 유통도 누구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하시는 거지? 사실 집이 농장을 해도 김연지 씨는 농장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남편을 보니 새삼 이상했습니다. 글쎄, 나는 잘 몰라. 엄마 아빠가 알아서 잘하시니까. 근데 왜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 사위도 자식인데 나도 알아야지. 이참에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한번 다녀올까? 엄마 모시고. 김연지 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심수자 할머니의 농장에 대해 이것저것 알고 싶어 했고, 농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글쎄,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다고 하면 집에서 신경 쓰이실 텐데 나중에 갈 일 있을 때 그때 모시고 가자. 엄마가 아무래도 궁금하신가 봐. 이럴 줄 알았음 상견례를 제주도에서 할걸.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당연히 사돈들끼리 서로 궁금하셨을 텐데 전에 한 번 갔을 때 꽤 컸던 것 같은데 농장이 300평은 되나? 아마 그것보다 더 클걸. 거기에서 우리 농장이 제일 크거든. 근데 자기야, 만약에 우리 엄마가 자기 부모님들 연봉 얼마나 받으시는지 궁금해한다고 하면 자긴 기분이 어때? 연봉을? 그건 좀 실례지. 그치? 나도 실례인 것 같아. 뭐 때문에 갑자기 우리 집 농장에 대해 궁금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얼마나 돈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잖아. 에이, 말을 또 그렇게 하냐? 그냥 회사원이셨으면 안 물어보셨을 텐데 농장 한다고 하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궁금하지. 그리고 우리 엄마 그렇게 속물 아냐? 만약 그런 마음이셨으면 당연히 제주도 농장부터 확인하셨지. 별다른 조건 없이 결혼 허락하셨잖아.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자신만 배려했던 남편은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연신 어머니를 두둔하며 김연지 씨의 기분을 더 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시어머니가 좋다는 내색은 없어도 딱히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괜히 고부 갈등으로 부부 사이까지 나빠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연지 씨는 시어머니와 잘 지낼 생각은 없지만
이혼할 거 아니면 대충 균형이라도 맞추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심수자 할머니에게 전화해 생전하지 않던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나 있잖아. 고기 좀 보내줘. 이것저것 골고루. 고기, 생전 그런 소리 안 하더니 왜? 혹시 친정에서 고기도 안 보내주냐고 한 소리 들었어? 아니, 그냥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이 농장하는데 종종 대접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엄마도 생각이 짧았다. 엄마가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내가 아빠한테 말해서 푸짐하게 보낼 테니까 시댁 어른들하고 맛있게 먹어라. 그리곤 앞으론 엄마가 미리미리 보낼게. 괜히 여기 일 바쁘다고 하나밖에 없는 딸 신경도 못 썼네. 엄마가 미안해. 참수자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푸짐하게 고기를 진공 포장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연지 씨는 친정에서 보내준 고기를 가지고 그날 저녁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고기를 친정에서 보내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지 씨가 굽기도 무섭게 연신 젓가락을 쉬지 않고 고기를 드셨습니다. 배가 부르신지 젓가락을 내려놓고는 혼잣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왕 농장을 하려면 돼지 말고 소를 키우지. 난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더 좋은데. 말이 혼잣말이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김연지 씨는 그때 정말이지 예의도 없고 뻔뻔한 시어머니를 어쩌면 좋을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김연지 씨에게 주소들이 잔뜩 적힌 종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니네 집에 말해서 여기 주소로 고기 좀 보내라고 해라. 나랑 네 시아버지 지인들이다. 김연지 씨는 당연히 고깃값은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에서 사돈댁 지인까지 챙겨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김연지 씨가 친정에 말해서 고기를 모두 발송했지만 돈을 주실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지난번 갖다 드린 고기가 다 떨어졌으니 또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연지 씨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저희 친정이 농장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비용도 주시지 않으시면서 지인들 선물하시고 또 고기가 떨어졌으니 보내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선물할 곳 있으면 부모님이어도 비용 드리는데 이렇게 계속 요구하시면 저도 좀 곤란해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돈도 없이 고기를 달라고 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니? 니네 부모님이 뭐라고 하래? 참 니네 집구석 예의도 없다. 그깟 고기 얼마나 한다고 왜 아깝다고 하시든?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예의 없는 건 솔직히 어머님이시잖아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알았다. 앞으로 니네 집 고기 줘도 안 먹을 테니 그리 알아라 됐니?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나서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연지 씨는 그러거나 말거나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남편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우리 엄마한테 막말했다는 거 사실이야? 막말? 어머님이 그래? 그깟 고기 얼마나 한다고? 우리 엄마 아까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굳이 꼭 그래야 했어? 입장 바꿔 생각해봐. 우리 집이 왜 어머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야 해? 얼마가 됐든 비용을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내가 막말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머님께 고맙다는 말이라도 들었으면 기분이나 나쁘지 않지. 고기도 그렇게 드셔놓고는 자긴 소고기가 더 좋다고 하는데 난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겠어. 자기, 지금 우리 엄마한테 자기라고 한 거야? 김연지 씨 부부는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하고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일이 왜 부부싸움까지 이어져야 하는지 김연지 씨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김연지 씨의 생일이 다가오자 심수자 할머니 부부가 신혼집으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김연지 씨는 거리도 멀고 현재 남편과의 사이도 서먹해서 오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심수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딸 생일이잖아. 엄마 아빠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 생일은 챙기고 싶어서 그래. 사돈어른에게 말씀드려서 그날 같이 식사하자고 했어. 여기 다른 농장 사장님이 너한테 간다고 하니까 소를 잡아주셨어. 김연지 씨는 소고기를 타령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 주기 싫었지만 심수자 할머니의 말씀도 있고 지난번 일이 있으니 곤란했지만 별 탈이 있겠나 싶어 남편과 시댁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바람인지 시어머니는 휴가를 내고 장을 봐서 일찍부터 신혼집으로 출동하셨습니다. 믿기지 않게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이고 김연지 씨의 생일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연지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나는 그렇다. 식구끼리는 허물도 덮어주고 이해해야 한다고. 지난번 일은 내가 그냥 넘어가마. 그러니 너도 이 시어머니를 본받아서 잘해. 괜히 니네 부모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김연지 씨는 시어머니가 안 하던 짓을 하는 심수자 할머니 부부가 오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다른 용건을 가지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음식들을 준비한 탓에 시간이 남아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단둘이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난감한 표정을 하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명호한테 들어보니 니네 농장 규모가 꽤 있다면서.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오해는 하지 말고 네가 돈이 좀 필요하다고 말해서 나한테 돈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네. 그게 무슨, 그게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내가 주식을 좀 하다가 돈을 좀 땡겼었어. 주식이요? 돈을 땡겼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는 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네. 대출을 받았고 왜 요즘은 주식 안 하면 바보라고 하지 않니? 그래서 하도 확실하다고 해서 좀 해봤다가 손해를 봤어. 시어머니는 장장 5천만 원을 주식으로 날렸다고 했습니다. 신분이 공무원이라 대출받기가 쉬웠던 게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아시기 전에 이걸 다 해결해야 한다며 김연지 씨의 손을 잡고 부탁했습니다. 네가 이 일만 해결해주면 내가 앞으로 너한테 잘할게. 솔직히 나 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비록 우리 애가 나처럼 공무원은 아니어도 부모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선자리도 잘 들어와. 근데 우리 애가 너 아니면 장가 안 가고 혼자 늙어 죽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허락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네가 내 며느리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주변에서 그러더라. 니네 집 같은 농장이 요즘은 알짜배기라고. 그러니 제발 나 좀 살려줘. 니네 집에는 네가 대출을 받아서 주식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김연지 씨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뻔뻔한 부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김연지 씨는 시어머니의 뻔한 속셈에 잡고 있던 손을 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애가 타서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김연지 씨가 대답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슬슬 화가 나는 듯 삐딱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 심수자 할머니 부부가 신혼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남편이 공항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저희 부모님이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코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똥냄새 나는 것 같지 않니? 김연지 씨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도 귀까지 빨개져 어찌할 바를 모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자식된 입장에서 화가 솟구쳤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무 냄새 안 나요. 괜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식사해요. 너는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난 도시에서만 살아서 비위가 약해. 사돈 죄송하지만 신고 오신 신발은 현관밖에 두시겠어요? 그리고 옷도 좀 갈아입으시면 좋겠고요. 바깥사돈은 우리 명호 남는 옷 입으시고 안사돈은 얘 옷 입으시면 되겠네요. 그래도 몸에 밴 냄새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정도는 부탁드려요. 김연지 씨는 화가 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남편은 시어머니의 그런 말과 행동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 신발을 현관 밖으로 내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엄마 말을 잘 듣는 아들인지 김연지 씨는 자신이 알던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두 모자의 행동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더는 이 결혼이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달리 무슨 사고를 친 것도 아닌데 이혼을 하냐며 경솔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김연지 씨는 결혼하고 근 10개월 가까이 마음 편하게 웃어본 일도 없었고 이렇게 속 끓이지 않아도 될 일을 계속 겪으니 이 결혼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동안 받은 건 제대로 갚아주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연지 씨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불러 주방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분위기 봐서 아빠한테 돈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해요. 저도 자식인데 부모님 속상하게 하는 것도 싫고요. 대출금 알아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면 좀 조심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화가 났지만 대출금을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화를 참았습니다. 김연지 씨는 이걸 좀 더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 시어머니는 자발적으로 저희 부모님께 잘해드렸고 저희 부모님은 마음이 좀 풀리셨는지 얼굴빛이 좋아지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시아버지가 오셨고 김연지 씨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구워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사돈, 미역국이 참 맛있네요. 엄마인 제가 끓여야 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며느리도 자식인데 당연히 제가 끓여야죠. 그나저나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 고기라 그런가 봐요. 네, 소도 그렇고 저희 집 돼지도 그렇고 스트레스 주지 않고 방목해서 키워서 고기가 참 좋다는 말을 들어요. 방목이면 땅이 아주 넓어야겠네요. 저도 한번 구경 가고 싶은데.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 안사돈, 제주에 오시면 제가 아주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어머, 말씀만으로도 너무 황공하네요. 무슨 속셈인지 모르지만 시어머니는 심수자 할머니 부부에게 마음에도 없는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김연지 씨에게 언제 이야기를 할 건지 자꾸만 눈치를 주었습니다. 김연지 씨는 시어머니에게 몰래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따 저녁에 슬쩍 말해볼 생각이에요. 식구들 다 있는 데서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 나도 네가 그럴 것 같긴 했어. 근데 어머니, 제가 주식을 했다고 말을 하려면 아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예전에 주식을 좀 하셨어서 어설프게 얘기하면 들킬 게 뻔해서요. 무슨 주식을 어떻게 손해를 봤는지, 그리고 어디 은행 대출을 받으셨는지 저한테 자세히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얘기 잘해볼게요. 그래. 알았다. 역시 젊은 사람이라 더 꼼꼼하구나. 내가 문자로 자세히 보낼게. 리얼하게 잘할 수 있지?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장실을 간다고 하시고 일어나 김연지 씨에게 상세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은 시댁으로 돌아가셨고 심수자 할머니 부부는 처음으로 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연지 씨는 여태 잘 참았던 눈물이 부모님의 이부자리를 깔며 울컥 올라왔습니다. 심수자 할머니는 그런 딸의 모습을 눈치채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아주셨습니다. 사실 연지 씨는 시부모님이 가시고부터 계속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아까 남편이 내다 놓은 심수자 할머니 부부의 신발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심수자 할머니 부부가 눈치채지 않게 조용히 두 분의 신발을 집 현관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분명 나름 가장 깔끔한 신발을 신고 오셨을 텐데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한 부모님의 신발을 보니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김연지 씨는 조용히 친정엄마에게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심수자 할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더니 연지 씨를 위로하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랑 네가 행복하길 바라지 참고 견디길 바라지 않아.
물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수근거릴 수 있어. 근데 엄마는 그런 것보다 내 새끼 속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게 더 보기가 힘들다. 엄마 아빠 생각하지 말고 너만 생각해. 네가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엄마 아빠는 네가 뭘 걱정해도 무조건 네 편이야. 김연지 씨는 엄마의 말에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빚 해결할 생각에 신이 난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를 두둔하는 남편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시어머니가 주신 문자를 시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시아버지는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놀라서 전화를 하셨고, 김연지 씨는 시어머니가 어떤 부탁을 했는지 낱낱이 모두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난리가 나셨습니다. 1시간도 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실지 뻔히 알아봤고 싶지 않았지만 이 역시 겪어야 할 일이기에 김연지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미쳤니? 나 엿먹이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내가 웬일로 네가 내 말에 순순한가 했다. 불려우 같은 것,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공무원 월급 많잖아요. 어머님이 사고 친 거 어머님이 해결하세요. 처음부터 우리 집 돈으로 그거 해결할 도둑신보였던 거 모를 것 같아요. 너는 네 부모가 시어른한테 이렇게 하라고 배웠냐? 하긴 무식하고 냄새나는 집구석 딸이 뭘 배웠겠어? 너 그거 아니? 너한테도 사실 네 부모님한테 나던 똥냄새 난다. 아, 그래요? 근데 어머님도 그거 아세요? 어머님한테도 그 썩어 빠진 양심 때문에 입에서 쓰레기 썩은 냄새 난다는 거. 사람 무시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세상 똑바로 사세요. 네가 아주 배는 게 없구나. 네, 이혼까지 결심한 마당에 제가 뭐가 더 무섭겠어요. 김연지 씨의 이혼한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부모님보다 시부모님이 남의 눈을 엄청 신경 쓰셨기 때문입니다. 김연지 씨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아들이 이혼했다고 하면 구설에 오르게 될까 두려워한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모든 말을 들었는지 연지 씨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지야,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많이 잘못했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이제 와서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왜?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머니를 너무 믿었어. 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당신, 어머님이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한 줄 알아? 그리고 당신도 똑같아. 뭐만 하면 어머님 편만 들었잖아? 우리 엄마 아빠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러 왔어. 어머니도 잘못하셨다는 걸 인정하셨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발 연지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할게. 어머니도 변하실 거야. 내가 당신 편에 설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우리 엄마는 내가 잘 말할게.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할 거야.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그때 이혼해도 늦지 않잖아. 김연지 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하겠다는 다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연지 씨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건 틀림없었고 남편의 말대로 해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연지 씨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김연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볼게. 하지만 다시는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남편은 울음을 터뜨리며 연지 씨를 안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큰 사건이 지나가고 연지 씨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심수자 할머니가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펜션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실 말은 안 했는데 좋은 위치에 펜션 자리를 봐놨거든. 근데 이번에 내 아버지가 엄마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 몰래 거기에 펜션을 지었더라고. 무슨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나? 거기에서 우리 돼지로 바베큐도 하고 농장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 어떻게 좀 잘해보고 싶은데 우리 딸 엄마랑 동업하지 않을래? 김연지 씨는 귀가 쫑긋 섰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제주도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마가 먼저 동업 제안을 하시니 김연지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남편에게는 부모님 일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1년만 제주도에서 지낸다고 이야기했고 남편도 허락을 했습니다. 김연지 씨는 아무런 미련 없이 꼬박 1년을 엄마와 펜션 사업을 했습니다. 원래 웹디자인 일을 했던 그녀는 홈페이지도 만들고 SNS에 홍보도 꾸준히 하니 펜션은 금세 유명해졌습니다. 펜션에서는 심수자 할머니 농장 고기 맛을 본 사람들이 너도 나도 거래를 계속해와서 농장은 이전보다 훨씬 유명해졌고 바빠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장과 펜션이 모두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돼지도 이전보다 3배가 넘는 수가 되었습니다. 펜션 일이 바빠 한동안 시어머니를 잊고 살았던 연지 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농장에 나타났습니다. 김연지 씨와 심수자 할머니는 시어머니의 방문에 놀랐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농장 입구에서 머뭇거리며 심수자 할머니와 김연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심수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김연지 씨는 시어머니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당신들에게 함부로 대했지만 이제는 제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김연지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연지야, 내가 그동안 너와 너희 부모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리고 농장이 이렇게 성공한 것을 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정말 미안해. 김연지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요? 저희 농장이 이렇게 잘 되니까 갑자기 미안하다고요? 진짜 뻔뻔하네요. 어머님, 저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셨는지 기억이나 하세요? 사돈어른, 그리고 연지야,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동안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연지 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될 것 같으면 세상에 문제도 없겠죠.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머님을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그 순간 심수자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김연지 씨의 어깨를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지야, 그만해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지. 사돈어른도 이제 깨달으신 것 같으니 우리도 용서해 주는 게 맞는 거다. 김연지 씨는 잠시 심수자 할머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시선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부처야? 그동안 어떤 수모를 당했는데 이렇게 용서를 해줘. 심수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다. 연지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우리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단다. 이렇게 사돈어른도 제주도까지 힘든 걸음 오셨는데 여기서 사과를 받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편하겠니? 사돈어른이 진심으로 사과하시니 내가 그만 받아주는 게 어떻겠니? 김연지 씨는 심수자 할머니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화가 다 풀리진 않았지만 연지 씨도 노력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심수자 할머니와 김연지 씨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사돈어른. 연지야, 앞으로는 정말 잘해보자. 고맙다. 김연지 씨는 할머니의 말에 따라 시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진심으로 사과했고 가족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사이가 좋아진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은 종종 만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김현지 씨와 심수자 할머니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농장으로 초대했습니다. 넓은 마당에서는 바베큐 파티가 열렸고, 가족들은 모두 모여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니 참 좋네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남편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즐기며 가족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고 가족들은 캠프파이어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김연지 씨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지야, 다시 한번 고마워. 정말 많이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김연지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해져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주말마다 가족들이 농장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심수자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받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요즘 시대에 사돈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심수자 할머니가 존경스럽습니다.